너아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에도 굉장히 소식이 많았는데요. 일본이 그 오염 처리수를 방류를 하면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들이 좀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오늘 첫 소식으로는 그 언론에 대한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2017년도에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한 당시에 이 민노총 산하에 있는 그 언론 노조의 간부들이 그 직원들을 폭행을 한 혐의가 있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네. 방송사 경영진 및 이사진 퇴진하면서 예.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죠. 네, 폭언과 폭행 등을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 있잖아요. 패는 네. 칼보다 강하다 그랬는데 네. 이 사태를 보면은 주먹은 펜보다 강하다 이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언론인들이 팬으로서 자기 주장을 내세워야지. 네. 지기들이 무슨 격투기 선수도 아니고 왜 주먹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합니까? 언론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점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고발을 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야 힘이 생겨서 고발을 한다는 게 참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보니까 네. 박근혜 탄핵 즈음에서 정치가 혼란할 때 그쵸. 이것을 틈타서 네. 자기들이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네. 언론의 팬의 힘으로는 정통성보다는 네. 주먹으로 네. 폭력과 협박을 행사해서 네. 자기들이 어떤 권력을 약탈하려고 하는 것 네. 이런 거 보면은 옛날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정전이 일어나면 막 약탈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사회가 혼란할 때 네. 이런 탄핵 사태에 이렇게 주먹으로 네. 폭력으로 그 권한을 약탈하는 것 네. 이런 경우는 언론인의 본분이 아니죠. 그렇죠. 또 현대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요.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왜 이제야 고발하니까 사람들이 네. 너무 좀 겁을 많이 내는 것 같네. 진작 했어야죠. 그렇죠. 그 당시에 또 굉장히 열심히 싸우다가 감옥 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그렇죠. 보고 겁을 먹어서 이렇게 제대로 된 고발도 못 했겠죠. 네.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뭐냐면은 네. 권위주의 정권이라든가 폭력, 무법이 네. 국민의 언론과 여론을 탄압할 때 네. 언론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펜으로 국민한테 그 실상을 알리는 그 위대한 힘이 네. 오늘날의 문명을 유지시키는데 권력과 폭력 앞에 침묵하면은 네. 강력한 펜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가 이제 고발을 하게 되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작성된 언론 장악 문건에 쓰여진 것처럼 민노총 조합원들은 고대영 전 KBS 사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공영방송 경영진의 퇴출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 또 욕설, 폭언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지금 이번 얼마 전 판결만 봐도 이 고대영 전 사장이 해임된 그 과정이 잘못됐다, 무효다라고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있던 게 맞죠. 그렇죠. 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거죠. 아니 언론이 네. 그 사회적인 방패인데 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하고 네, 언론이 주먹 쓰고 협박하고 폭력 행사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그것은 언론이 아니에요. 그냥 깡패예요. 깡패. 네. 그래서 KBS, MBC, YTN 이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를 상대로 고발을 하겠다고 했고 오늘 검찰청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KBS 아직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 수신료도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한일 원전 삼중수소 배출량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띄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도를 했는데 보세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숫자만 봤을 때에는. 그런데 네. 참. 한국을 보면은 지난해에요. 1년 동안 210.
이고 밑에 일본을 보면은 총입니다. 총 30년간 1000. 이 기준도 제대로 놓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저렇게 숫자 노름한 겁니다. 30년간 배출한 게 네. 1000 TB 뭐 네, 베크렐. 네. 베크렐 뭐 이런 거 네. 같은데 저것을 1년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거 보고 어이가 없어서 만들었습니다. 환산하면 한국은 6,300 그리고 일본은 100입니다. 1000입니다. 야. 이 같은 동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 거짓 예, 방송을 하는 거죠. 언론이 네. 국민들한테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건 사기 아니에요. 그렇죠. 언론이 참 공영방송 KBS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수신료 폐지하면은 자기들 네. 공영방송이라는데 이거는 사기 방송 아니에요? 사기 방송. 맞죠. 사기 방송이죠. 그러면은 그 원전 그 뭐 데모하는 사람이 한국 원전 앞에 가서 해야지. 그렇죠. 저 정도 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1년 배출량하고 30년 배출량을 네. 동일 선상에 놓고 이렇게 비교표를 만드는 게 그게 원론입니까? 그 사기꾼 수법이지. 그리고 공영방송 정도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기본 상식도 없이 저런 식으로 방송할 수가 있나요? 저거는 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네. 공영 방송이라는 것을 무기 삼아서 네. 국민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KBS 정말로 반성해야 돼요. 저런 것이 공영 방송이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나 열심히 그 공영방송이 나서서 선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산시장을 가보면은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박뉴스 계단 부장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고 해요. 민주당과 네. KBS 공영 방송의 네. 어떤 국민 선동들이 네. 전혀 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네요. 맞습니다. 아이고 안타깝겠네요, KBS. 네. 응? 사실 이 수산시장 그 상인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형 마트에도 수산물 코너를 가면은 품절 사태도 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국민들이 그만큼 이제 과학적 지식이 있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노량진 그 수상시장이 네. 평소 주말보다 매출이 더 올라갔다 그러네요. 오히려 더 도와줘야 된다. 이 사람들 어려워질 것 같다. 이제 걱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서는 유럽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 후쿠시마 네.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 수입해서 이렇게 수산물을 먹잖아요. 캐나다와 미국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꼭 이 난리를 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죠. 민주당하고 중국이에요. 중국, 홍콩, 마카오 뭐 이쪽 네. 방면들인데 맞습니다. 이게 참 이게 이렇게 민주당 같은 게 하는 게 이재명 리스크를 돌파하려고 네, 반일 선동에 네, 이렇게 받고 레이스를 친 거예요. 받고 더블로 네. 먹거리 추가해서 반일에다 먹거리 추가해가지고 네. 국민 선동을 했지요. 요전에 맞습니다. 반미에 소고기 먹거리 해가지고 네. 재미를 본 과거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한 번 속지 두 번 속네. 국민들이 잘 안 속아 넘어가니까 네. 인자 뭐 태평양 전쟁이니 뭐니 진짜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뭐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아니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네, 뭐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는 바보냐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의 어민이나 일본 네. 국민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일본에서 열심히 싸우고 또 있습니다. 세상에서 네. 제일 바보가 저렇게 비과학적인 것 갖고 막 열내고 싸우는 거 그런 사람들을 네. 바보 취급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포 분위기를 만들려는 민주당의 주장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고 이 지난 주말에 이 방류규탄 집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재명이 한 말이 방금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태평양 전쟁이라는까지 라는 말까지 했고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했는데 이 태평양 연안 국가 그리고 가장 먼저 영향이 가는 국가는 캐나다나 미국인데 거기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 혼자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네. 뭐 아무 말이라고 막 한다고 해서 네. 언론에서 당 대표니까 이거 받아주거든요. 네. 이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좀 부끄럽지도 않나 봅니다, 정말. 이미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개 해야지. 네.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비난은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비난을 하는데 이거는 일본을 향한 게 아니라 최종 목적지는 결국에는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죠. 네. 자기 사법 리스크를 그쵸. 방어하기 위해서 네. 반일에다가 플러스 먹거리 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총 공세를 취하는 거예요. 이 의도는 명확해요. 네, 그렇죠. 사법 리스크를 피해 가보자 하는 그런 정치적 꼼수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네. 어민들이라든가 수산물 업계에 네. 사실상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것은 네. 정치가 아니고 협잡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뭐 광우병 사태도 그랬고 이 성주 사드 때도 참회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에 피해 보는 거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었거든요. 그 관련된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관련 그 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시 네. 미국이나 일본에다가 네. 먹거리를 이렇게 네. 얹어 가지고 네, 하는 게 수법이었는데 이번에는 네. 하여튼 박뉴스 괴담이 네. 잘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 네.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저런 게 네. 국민이 속으면 그 국민은 바보거나 네. 아니면은 별도의 이념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둘 그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이재명 한 명을 위한 정당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추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발 이제 제대로 좀 생각 좀 고쳐 먹고 국민을 위해서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럴 기미가 네. 안 보여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당과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그렇죠. 이 반일 감정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네네. 이 일본인 학교에 투서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와, 어떻게 돌을 던질 수가 있죠? 학교에다가. 아니, 학교는 네, 학생들 그 어린 우리도 학생들 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네. 노 재편 그래가지고 예. 조국이가 죽창가 선동할 때 네. 우리 그 유니클로 그쵸. 내가 유니클로에서 미키마우스 티셔츠 입었다가 네. 막 항의받고 그랬어요. 아니 그 입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또 유니클로는 네. 그 한국 사람이 사장인데 그렇죠. 그냥 반일 감정 이렇게 하면은 옳고 그르고 네. 진실이냐 그지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군중 심리로 막 그 몰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돌도 던지고 전화를 엄청 많이 한대요. 폭주를 시켜가지고 욕설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중국의 네. 어떤 반일 저질 투쟁, 네. 반문명 투쟁이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 했는데 네. 우리가 중국의 이번에 반일 투쟁을 보면서 네. 나도 무지하게 창피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그쵸. 그런데 이번에는 네. 대한민국이 조용해요. 근데 거꾸로 네. 일본에서 막 그 중국에서 소금 사재기가 일어나니까 또 한국을 담지 말라고 그래서 네. 아니 내로남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삼중수소 농도를 보면은 중국에서 배출하는 양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50배가 더 많고요. 네. 태평양은 물이 대류가 되어 섞여요. 네네. 우리 서해안은 네. 어떻게 해요? 그 황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누런 물이 있어서 황해라고 그러는데 네. 우개가 막혀가지고 네. 물이 대류가 잘 안 되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네. 높은 산봉우리라고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대한민국 비겁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IAEA 그 검증도 받지 않잖아요. 저희 본인들은. 근데 일본은 계속해서 감시를 받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너무한 것 이게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일본인 학교에 투석하는 거 보고 저거는 반문명이고 네. 후졌다 나라가. 네. 근데 옛날 우리가 노제편하면서 유니클로 불매운동 했을 때 네. 외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받겠어요? 저 나라가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네. 정말로 후진 국가였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참 부끄럽죠. 그래서 이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세계 나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본이 그럴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 나라들을 보니까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북한,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러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라고 합니다. 네. 참 이게 네. 이렇게 참 어이가 없어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지금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하고 있고 뭐 여행 같은 경우에도 다 취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제품 네. 불매운동 아니고 그 이재명이는 저 네. 뭐지? 그 청담동 가서 네. 일제 샴푸로 머리 감았고 조국이도 뭐 일본제 문구류
뭐 쓰다가 걸렸고 그쵸. 최강욱이도 그 1억 넘는 그 좋은 차 있더라고요. 렉서스 타더런데요. 네. 그러고 네. 다니고 네. 그러면서 무슨 반일 그래요. 그게 좀 그렇게 막 위선 떠는 것은 그쵸. 안 맞죠. 이웃 국가와 이렇게 이 정말로 상호 호혜와 평등의 입각에서 잘 지내야죠. 오히려 일본하고 우리하고 동맹을 맺으면은 네. 북한이 넘볼 수 있겠어요? 또 어렵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중국의 경제상에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좀 나라가 조금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돌파하려고 일부러 이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 내부의 네.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네. 외부로 눈을 돌려서 반일 감정으로 몰가 나가고 네. 있다. 네, 그래서 하나로 좀 전체주의 뭉치려 국가는 이게 한다. 가능한데 네. 대한민국에서도 가능하더라니까요.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그 비 맞으면서 막 뭐 네. 하더라고요. 우비 만드는 회사 돈 벌겠어요. 민주당 때문에. 아니 거기 우비를 입고 밤에 촛불을 들고 그렇게 모여 있습니까? 그 촛불도 아니고 촛불이 아니고 촛불하고 비슷한 무슨 그 건전지 등인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촛불이라고 막 해서 국회 앞에서 아니 야. 좀 괴기스럽더라고요. 그 사이비 종교 모여가지고 막 광신도들 모여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괴기스럽다는 그거에 한 표 나도 그렇게 네. 느꼈어요. 눈빛들도 다 음흉하고 이상해가지고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대한민국 그래도 지금 뭐 반일 감정이 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전체적으로 확산되진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 정율성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전에 우리 한번 했죠. 네, 지난주에 이제 또 방송을 드렸는데 지금 이 민주화 단체, 보훈 단체가 원래는 좀 앙숙이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합심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정율성 공원 설립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광주 정신을 모독하는 행위다. 당장 멈춰라라고 했습니다. 그 주요 인물이 지난주에 방송했던 그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신 김호복 여사님께서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네. 광주에서 초중고를 다녔잖아요. 네네. 제가 광주 사람인데 네, 이번에 뭐냐면 우리가 5.18도 민주화 투쟁이라고 했고 네네. 4.19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냐면은 그 황일봉 5.18 부상자 동제 회장 같은 경우는 네, 광주의 정신은 네.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이지 네, 이것이 반미 투쟁이나 네. 주사파 종북 투쟁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마를 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오히려 정율성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네. 이런 민주화 투쟁한 분들이 반미나 종북과는 선을 긋고 약간의 스펙트럼은 있지만 민주화에 관한 큰 빅텐트를 쳐서 네. 대한민국이 정말로 통합과 화해와 용서의 장으로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전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분이 말한 워딩을 그대로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님이세요. 5.18은 그동안 북한 선동설, 빨갱이 같은 왜곡에 시달렸다. 군부 반란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나선 민주 영령들을 더 이상 억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일간지 광고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5.18은 공산주의를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한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또 내가 네. 밝혀야 되겠네. 여기 네. 5.18 부상자 동지 회장 황일봉이가 네네. 저랑 네. 고등학교 동창이고 절친이에요. 오늘 네. 아침에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네. 명백하게 네. 앞으로는 반미나 네. 종북과는 선을 긋고 네. 우리가 민주주의와 네. 헌법 정신의 수호자로서 네. 활동하겠다. 이런 우리가 이 의견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어요. 오늘 네. 아침에. 네. 그래서 주요 단체 5곳이 이제 같이 했는데요. 4.19 민주혁명회, 4.19 희생자 유족회, 4.19 혁명 공로자회,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회, 5.18 민주화 운동 공로자회 이렇게 5군데에서 조선인민국 행진곡과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공산주의자 정율성 역사공원을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라고 이제 광고문까지 냈습니다. 그럼요. 네. 정일성이가 옛날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관심도 없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이걸 가지고 강기정이가 끝까지 그냥 막 오늘 궤변을 넣어놓으면서 예. 중국 사람이 뭐 관광도 많이 오고 이런
황당한 논리로 해서 네. 정일성을 자꾸 띄우니까 네. 저게 긁어 부스럼이 된 거예요. 나는 정일성 그 관심도 없어. 저 사람이 뭐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그쵸. 아니 팔로군 뭐 했죠. 행진곡 짓고 네. 뭐 북한의 인민조선군 뭐 군가 만든 사람이고 네. 그 뭐지 그 중공군이 뭐냐면 일사후퇴 때 네. 할 때 그 밀고 내려올 때 서울까지 와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그 문화재를 네. 약탈까지 해간 사람 아니에요. 그쵸. 이제까지 정일성에 쓴 돈이 117억 원이고 맞습니다. 네. 저걸 알라고 공무원들이 58회 출장을 갔다는데 네. 잼버리 때 출장 아, 한 100회 진짜. 갔잖아요. 그쵸. 정일성 때문에 출장을 58회 갔는데 네. 야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강기정? 출장 갔다 와서 그 소감을 적은 걸 보니까는 우리 학생들도 이 정율성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제정신입니까? 우리 정일성 관심이 없어요. 자꾸 아니 근데 솔직히 관심이 없는데 이번에 놀란 게 이미 정율성로라는 거를 만들었고 정율성 생가를 복원을 했다. 거기에 수십억 원이 들어갔다는 거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총 현재까지 네. 들어간 돈이 117억 원이고 네. 아 이게 저 공무원 출장만 네. 정일성 가지고 53회더라고요. 아, 참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진짜. 강기정이가 네. 내가 보니까 네. 약간 이제 점점 유통기한이 지나가는 것 같아 사람이. 왜 저런 걸 끝까지 고집하는 연유가 뭐예요? 그래놓고 정일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바는 없지만 네. 홍범도 가지고 관역을 살짝 비켜서 물고 늘어지더라고. 그거랑 그건 또 다른 그럼요. 거죠. 네. 홍범도 나 누군지 모르겠고 하여튼 정일성 공원 네. 저것은 네. 우리 광주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거 생가에 네. 불 질러야죠. 네. 근데 오늘도 강기정이 뭔가 자기 입장을 발표했는데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정신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부 박민식 장관이 또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공산당 나팔수였던 정율성이 아닌 호남 학도병 등 수많은 애국지사를 기리는 현충 시설이 건립돼야 한다. 라고 했고 지금 보훈부에서는 이 정율성 공원 조성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광주에 네.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네. 광주의 어떤 이 정신이 네.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아, 광주 한번 하면은 싸놨거든요. 정일성 네. 공원 5.18 단체까지 저거 문제 제기했으면요. 네. 저거 정말로 추진하면 안 돼요. 강기정이 정신 차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광주가 조금 변화가 생길지 않을까 좀 약간 기대도 됩니다. 전화이복이라고 네. 네. 정율성 건으로 해서 네. 민주주의의 어떤 위대함이 네. 어떤 빅 텐트가 쳐져가지고 네.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이 통합과 화해로 나가는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죠. 정말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 공산주의자로 몰렸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지만 이 정말 민주주의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역사가 다시 한번 역사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